이번 파트는 종목을 고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ETF로 배당주 투자하기입니다. ETF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드리면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한글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여러 기업들이 펀드처럼 모여 있는데 이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ETF라고 합니다. 주식을 모아놓은 보따리 상품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TF는 주가지수, 가령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가치주를 모아서 투자하는 ETF도 있고 성장주를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것들은 배당주 ETF인데요. 배당주 ETF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한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취해서 종목들을 선별하여 묶어둔 ETF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전략의 디테일은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디테일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조사한 이 ETF들이 전반적인 속성과 특징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 7가지 배당주 ETF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ETF는 티커 VYM이라는 ETF입니다. 이 7가지 ETF 모두 운용 규모, 비용 비율, 배당 수익률, 비중 구성 방식, 종목 수로 정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ETF는 운용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비용 비율이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비용 비율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제가 본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ETF들은 모두 운용 규모가 큰 것들만 선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 규모나 비용 비율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하신 데는 이미 별 탈 없는 종목들로 골라왔으니 이것들을 가정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 구성은 방식에 따라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 방식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ETF에 포함되는 총 종목수를 정리했어요. 종목수만으로는 의미가 부족할 수 있기에 탑10 구성 종목들의 종류와 그들의 비중을 함께 보여드려서 ETF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 VYM은요, 리츠주를 제외한 고배당 회사 주식들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구성한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대표적인 배당주들로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엑슨모빌,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러, 홈디포 이런 기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친숙한 기업들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3% 수준의 적당히 준수한 배당만 받으면 되고 아주 대표적인 좋은 기업들을 알아서 묶어서 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VYM이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ETF입니다. 티커 SCHD라는 ETF예요. 이 ETF는 10년간의 배당 이력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때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한 지표 ROE까지 고려해서 종목을 산출한 ETF예요. 대략 100종목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탑10 종목만으로도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ETF도 배당 수익률이 3% 넘는 높은 수준이고요. 수수료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소개드린 ETF VYM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순으로 구성되기에 유명하고 대표적인 배당주들로 구성된다는 것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종목의 구성 비율과 순서가 제법 다르죠. 기업들이 많이 다르게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ETF는 SDY입니다. 20년 이상 배당을 올려온 기업에서 고르고요. 시가총액 순이 아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구성하는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업도 상위 10개의 목록에 기업 이름을 올리기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앞에 2개 ETF와는 이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종목 수는 121개로 배당 수익률은 2.5% 수준입니다. 네 번째 ETF는 DVY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리츠주도 포함하고 있고요. SDY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순으로 비중이 구성이 됩니다. 게다가 소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기업의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5년간의 배당 성장, 배당 성향, 배당 이력을 모두 고려해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ETF의 배당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종목 수는 100개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ETF는 VIG라는 ETF입니다. 배당을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에서만 골랐고요. 성장과 배당을 무난하게 함께 보는 ETF입니다. 시총순으로 구성되다 보니 초반 두 개의 ETF와 종목이 겹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성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성향이 있다는 거. 또 성장을 고려하다 보니 배당 수익률은 2%가 조금 못 미치게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DGRO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배당 성향, 배당 성장률을 모두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 성향이 제법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이 ETF도 배당 성향이 75% 미만의 종목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종목 수는 500개에 가까운 448개 종목 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상위 10개 기업이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성장을 모두 추구하는 대표적인 ETF고요. 배당 수익률은 대략 2%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애플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간 것만 봐도 성장을 중요시하는 배당 ETF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ETF인데요. NOBL로 이름처럼 배당 귀족주만으로 구성되는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수가 65개로 적은 편이에요.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들을 이 ETF를 통해서 제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비중은 전부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모두 배당 귀족주라는 거, 앞에서 소개한 ETF들과는 달리 배당 귀족주에만 포커싱한 특별한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당 수익률은 2% 조금 미만에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총 7개의 ETF를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상당히 크게 갈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취향에 따라 어떤 것을 고르셔도 준수한 성적을 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종목 수도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 또 지수와 유사해지는 면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 귀찮으실 때 이 ETF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대로 직접 종목을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지런하신 분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을 직접 함께 찾아보는 훈련을 같이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세금 그리고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종 팁들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